밤의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시나요? 종아리 근육이 뼈에서 찢어지는 것 같은 극심한 다리 경련을 겪고 계신가요? 의사로서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78세 여성이 야간 다리 경련 중에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협탁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발견했을 때 그분은 6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리 경련은 단 40초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낙상이 그분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 넘게 노인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15천 명 이상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오늘 제약업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공유하려 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제 의학교육 전체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종아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갑작스러운 통증이 두려우신가요? 자세를 바꾸면 경련이 일어나서 한쪽 다리를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시나요? 다리가 믿을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계단을 피하기 시작하셨나요?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경련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 병원에서 가끔씩 밤에 경련을 겪던 환자들이 매일 경련을 겪다가 18개월 내에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18개월입니다. 독립적인 생활에서 자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가 되기까지 그것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부분은요,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노인의 87%가 그것을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증을 받아들입니다. 활동을 제한합니다. 배우자와의 저녁 산책을 그만둡니다. 경련이 두려워서 자신의 집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결핍과 낮은 미네랄 흡수율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반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노인 환자에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수년간 마그네슘 알약을 처방했습니다. 아마도 제 환자의 30%만이 개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고통받았습니다. 발효식품의 영양소 생체 용률에 관한 연구를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콩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리한 콩이 아닙니다. 통조림으로 사는 콩도 아닙니다. 특정 발효 과정을 거쳐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보충제보다 3배나 강력한 마그네슘 전달 시스템으로 변형된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제 자신에게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 3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다리 경련으로 깨어나던 제 어머니에게 시험했습니다. 5일 만에 어머니의 경련이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86세이시고 매일 5,000보를 통증 없이 걷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제 환자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년간 고통받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며칠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정확히 어떤 콩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어떻게 발효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최대 효과를 위해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리 경련을 악화시키는 3가지 흔한 실수를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의사들조차 계속 권장하는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이고 서울에서 23년간 노인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하는데 모든 단어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유하려는 것이 저조차 충격받을 방식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의 다리 경련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81세 여성이 서울대학교 병원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종아리 근육이 너무 단단하게 잠겨서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딸이 매일 밤 그분의 방으로 달려가 다리를 마사지해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잠자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에게 이런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경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물을 더 마시고 바나나를 먹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먹고 있는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마그네슘과 칼륨을 삼키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근육이 굶주리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리 경련이 언제 시작되었나요? 60세가 넘었을 때인가요? 65세?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위의 산이 감소합니다.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가 덜 효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몸은 영양소의 30%, 아마도 40%만 흡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 중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콩을 발효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이 피트산을 분해합니다. 피트산은 적입니다. 콩에 있는 화합물로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막습니다. 미네랄을 가둬버리는 거죠. 하지만 콩을 3일에서 5일간 발효시키면 좋은 박테리아가 그 피트산을 분해해 먹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미네랄이 자유로워집니다. 몸이 3배나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이론을 시험해 봤습니다. 일반 익힌 콩 먹는 것을 중단하고 발효콩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된장이 아니고 간장도 아니고 특정한 방법으로 불리고 발효시킨 온전한 콩알 그대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60%가 쥐가 덜 난다고 보고했습니다. 2주 만에 그 수치가 85%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여성분, 잠을 못 자시던 분이 3주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5일 밤 연속으로 밤새 푹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쥐도 안 나고 통증도 없었다고요. 딸이 더 이상 방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게 그렇게 강력하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리 쥐는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 부족이 문제입니다. 바나나를 하루에 10개를 먹어도 몸이 그 바나나에서 칼륨을 뽑아낼 수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발효콩은 약해진 소화기관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미네랄을 전달합니다.
박테리아가 이미 일의 절반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든 콩이 같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검은 콩과 녹두가 이 목적에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고 발효도 아주 잘 됩니다. 강낭콩과 병아리콩은 집에서 발효하기가 더 어렵고 같은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제 이 콩 준비 방법이 왜 다리 쥐에 모든 것을 바꿔놓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간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학 교과서에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콩을 충분히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콩에 들어있는 것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일반 익힌 콩을 드시면 장에서 안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약 3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 70%는요, 몸을 그냥 통과해서 변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콩을 먹어도 여전히 새벽 2시에 종아리 근육을 펜치로 비트는 것 같은 쥐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이유입니다. 근본 원인은 피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화합물은 모든 콩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미네랄 주위에 우리처럼 작용합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가둬버립니다. 소화기관이 이 우리를 뚫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60세가 넘으면 위산이 약해집니다. 효소가 덜 효과적이 됩니다. 그 피트산 우리가 훨씬 더 깨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발효는 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콩을 실온에서 정확히 48시간 발효시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피트산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충분한 양으로 생산할 수 없는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 48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마그네슘 생체 용률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이것은 장이 이제 다리 쥐를 멈추게 하는 미네랄을 3배나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이것을 광범위하게 실험했습니다. 발효콩으로 바꾸기 전후로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혈액검사에서 극적인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2주 만에 87%가 밤에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거나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떤 콩이 가장 효과가 좋은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이 1순위입니다. 애초에 마그네슘 농도가 가장 높아서 흡수를 3배로 늘리면 효과가 강력합니다. 녹두가 2순위입니다. 팥이 3순위입니다. 일반 노란 콩도 효과가 있지만 덜 효과적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검은 콩 1컵을 준비하세요. 찬물에 3번 헹구세요.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담으세요. 절대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정수한 물 4컵을 부으세요. 공기는 통하지만 먼지는 막는 깨끗한 천으로 덮으세요.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48시간 놔두세요. 한국에서 기온이 30도를 넘는 여름철에는 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세요. 더 따뜻한 온도는 발효를 빠르게 합니다. 겨울에는 54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작은 거품이 생기고 약간 톡 쏘는 흙내음이 나면 콩이 준비된 겁니다. 나쁜 냄새가 아닙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일하고 있다는 냄새입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물을 완전히 따라내세요. 이제 이 콩을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됩니다. 20분간 찌거나 압력솥으로 8분간 익히세요. 발효 과정은 끝났지만 효능은 그 콩 안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리 쥐를 없애는 1회 제공량은 정확히 하루 80g입니다. 대략 밥 공기 절반 정도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이 양을 드셔야 합니다.
다리쥐는 마그네슘 저장량이 몇 주, 몇 달에 걸쳐 고갈되어 생깁니다. 한 끼로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이 발효콩을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마그네슘은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콩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티스푼 넣으세요. 흡수가 더욱 늘어납니다. 이제 흔한 실수를 하지 마세요. 발효시킨 물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다리쥐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20년간 저는 노인분들이 밤에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십니다. 종아리의 번개처럼 통증이 찍어옵니다. 근육이 너무 세게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조용히 고통을 참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칼슘 부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에 숨어있는 진짜 적은 피트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콩, 곡물, 씨앗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콩을 드실 때마다 이 피트산이 도둑처럼 행동합니다. 몸이 흡수하기도 전에 장에서 마그네슘을 훔쳐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근육은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익힌 콩을 드시면 장은 마그네슘의 약 3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피트산이 마그네슘 분자와 결합해서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립니다.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동안 종아리 근육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리를 펴실 때 근육 섬유를 이완시킬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그게 바로 쥐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콩을 정확히 72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분자 단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 과정에서 피트산의 90%가 분해됩니다. 발효 중에 생성된 효소가 실제로 콩 단백질을 미리 소화시키고 갇혀있던 미네랄을 방출합니다. 이제 이렇게 발효된 콩을 드시면 장이 마그네슘의 최대 85%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콩보다 거의 3배나 많은 양입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생화학입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50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일주일 안에 상당한 호전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콩 품종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 다음이 녹두, 그리고 파티입니다. 일반 강낭콩은 이 목적으로는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적으십시오. 정확한 과정입니다. 검은 콩 200g을 준비하십시오. 3번 깨끗이 씻으십시오. 상온에 정수된 물에 12시간 담가두십시오. 완전히 물기를 빼십시오. 숨 쉴 수 있는 천으로 덮은 유리 용기에 넣으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암피우 2도에서 25도 사이의 온도로 보관하십시오. 12시간마다 부드럽게 헹구고 다시 물기를 빼십시오. 정확히 72시간 후에 약간 발효된 냄새가 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일부는 작은 흰 반점이 생길 겁니다. 이건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발효된 콩을 정확히 20분 동안 찌셔야 합니다. 삶는 게 아닙니다.
찌는 겁니다. 삶으면 우리가 만들어낸 향상된 생체 이용 가능 마그네슘의 30%가 파괴됩니다. 찐 후에는 자연스럽게 식히십시오. 밀봉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5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정확히 80g입니다. 대략 작은 밥 공기 하나 정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이 양을 드십시오. 왜 저녁이냐고요? 마그네슘 수치가 밤 동안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쥐가 납니다. 이 특정 시간에 드시면 밤새도록 중요한 시간 동안 안정적인 마그네슘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일 안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리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련이 먼저 멈춥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7일째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고 밤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종아리를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그 긴장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이 콩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법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견한 발효 과정은 마그네슘 흡수를 3배나 증가시킵니다. 3배나요. 하지만 이 단계들을 정확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올바른 콩이 필요합니다. 모든 콩이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서울에서 8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임상 관찰한 결과 검은 콩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 다음이 일반 노란 콩이었습니다. 녹두가 3번째입니다. 팥과 강낭콩은 이 목적으로는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다리 쥐를 위해 이런 콩들을 사용하는 조리법은 다 버리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마른 검은 콩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찬물에 3번 헹구십시오. 그런 다음 신선한 물에 정확히 12시간 담그십시오. 8시간도 아니고 16시간도 아닙니다. 12시간이 최적의 효소 활성화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12시간 후에 콩의 물기를 완전히 빼십시오.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넣으십시오. 절대 금속 용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은 발효 과정을 방해합니다. 콩을 얇게 펼치되 깊이가 2cm를 넘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면 천으로 느슨하게 덮으십시오. 콩은 공기순환이 필요하지만 먼지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용기를 따뜻한 장소에 두십시오.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여름에는 실온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겨울에는 용기를 따뜻한 곳 근처에 두되 난방장치 바로 위에 두지는 마십시오. 너무 많은 열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콩을 정확히 48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자연 발효가 일어납니다. 콩에 약간 끈적한 코팅이 생기고 은은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날 겁니다. 냄새가 아주 강하거나 불쾌해지면 발효가 잘못된 겁니다. 그 콩은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48시간 후에 콩이 준비됩니다. 즉시 드셔도 되고 최대 5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할수록 마그네슘 흡수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더 많이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최적의 양은 정확히 이 발효된 콩 3큰술을 하루에 한 번입니다.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십시오. 왜 저녁이냐고요? 다리쥐는 보통 밤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다. 마그네슘이 취침 전에 근육에 흡수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콩을 그냥 드셔도 되고 소량의 밥과 섞어 드셔도 됩니다.
부산에 계신 제 환자분들 중 일부는 국에 넣어 드십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효 후에 다시 익히지 마십시오. 열은 우리가 애써 만든 향상된 생체 이용률을 파괴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씨 환자분께서 대량으로 발효시켜 냉동 보관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냉동은 마그네슘을 흡수 가능하게 만드는 박테리아 코팅을 손상시킵니다. 3일에서 4일마다 신선한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발효된 콩을 드시면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효 과정이 피트산을 분해해야 합니다. 피트산은 일반 콩 속에 숨어있는 적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및 기타 미네랄과 결합하여 장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일반 익힌 콩을 먹어도 다리 경련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있지만 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효는 피트산의 최대 90%를 파괴합니다. 갑자기 모든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이 빠르게 흡수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다리 근육에 도달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근육세포가 마침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발효는 펩타이드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대신 마그네슘을 몸에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비밀 무기입니다. 단순히 더 많은 흡수가 아니라 더 나은 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다리 경련을 없애는 콩의 효능을 3배로 높이는 정확한 발효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를 건너뛰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떤 콩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모든 콩이 이 목적에 동등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품종을 테스트한 20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검은 콩이 절대적으로 최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이 작고 어두운 콩은 가장 높은 기본 마그네슘 함량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백질 구조가 발효에 완벽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한국 어디든 지역시장을 방문하시면 검은 콩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일반 노란 콩도 효과가 있지만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거의 2배의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발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 200g을 찬물에 깨끗이 씻으십시오. 최소 12시간 동안 하룻밤 불립니다. 이 초기 침수는 마그네슘 흡수를 막는 숨겨진 적인 피트산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콩을 완전히 물기를 빼고 손가락으로 으깰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찝니다. 일반 찜통에서 약 40분 걸립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찐 후에는 정확히 천으로 식혀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깨끗한 손가락으로 만져보십시오. 자신의 피부를 만지는 것처럼 중립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 온도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따뜻한 콩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옮깁니다.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콩 200g당 천일염 1큰술을 넣고 깨끗한 나무 숟가락으로 잘 섞습니다. 용기를 깨끗한 면천으로 느슨하게 덮습니다. 밀폐하지 마십시오. 발효 중에 콩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용기를 직사광선을 피해 부엌의 따뜻한 곳에 두십시오. 이상적인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여름에는 실온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밥솥 근처나 냉장고 위에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가 약이 됩니다. 정확히 72시간 동안 콩을 발효시킵니다. 꼬박 3일입니다.
24시간에서 7일까지 모든 기간을 테스트했습니다. 72시간 미만이면 미네랄 차단제를 충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이면 위장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화합물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72시간에 마그네슘의 생체 이용률이 원래 양의 거의 3배로 정점에 달합니다. 3일 후 용기를 엽니다. 콩이 약간 끈적한 코팅과 부드럽고 흙 같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 끈적임은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백질과 미네랄을 미리 소화하는 효소를 생산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몸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신맛이 나거나 색깔 있는 곰팡이가 보이면 그 배치를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원치 않는 박테리아가 콩을 오염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완성된 발효콩을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최대 2주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제 매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이것은 정확합니다. 매일 정확히 이 발효콩 3큰술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이상적으로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십시오. 왜 저녁일까요? 다리 경련은 마그네슘 수치가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지는 자정과 새벽 사이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때 콩을 먹으면 중요한 야간 시간 전에 몸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다리 근육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밥에 섞어 드셔도 되고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준비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일 저녁 빠짐없이 3큰술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일반 콩보다 마그네슘을 3배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이 콩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정확한 방법입니다. 적어 두십시오. 먼저 올바른 종류의 콩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콩이 이것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품종은 검은 콩과 파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천연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셔서 검은 콩 반 킬로그램을 사세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구하시되 일반 제품도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 단계가 나옵니다. 이 콩을 정확히 72시간 동안 발효시켜야 합니다. 24시간도 아니고 48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72시간입니다. 왜냐고요? 72시간이 되는 시점에 콩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이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악당인 피트산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동시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마그네슘을 3배 더 잘 흡수되게 만드는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8살이십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걷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심한 다리 경련으로 잠에서 깨셨습니다. 잠자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매일 밤 1시간씩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칼슘 보충제, 마그네슘 알약, 칼륨 정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이 그런 합성 미네랄을 흡수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이 발효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닷새 만에 경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5km를 아무 통증 없이 걸으십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콩을 제대로 발효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깨끗한 물에 3번 헹구세요. 유리병이나 도자기 항아리에 담으세요. 금속 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금속이 발효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콩이 약 3cm 잠길 때까지 정수된 물을 부으세요. 깨끗한 천으로 용기를 덮으세요. 꽉 막힌 뚜껑은 안 됩니다. 발효에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기를 어둡고 실온인 곳에 두세요. 부엌 찬장이 완벽합니다. 이제 정확히 72시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물이 약간 뿌옇게 변하고 작은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발효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미네랄을 막는 화합물을 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콩을 물에서 건져 다시 한번 헹구세요. 이제 평소대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40분간 삶으시면 됩니다. 압력솥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압력솥으로 20분이면 완벽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효콩을 매일 정확히 80g씩 드셔야 합니다. 밥 공기의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왜 저녁은 안 되냐고요? 낮 동안 몸이 활동할 때 마그네슘이 더 잘 작동해서 밤에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밥에 섞어 드셔도 되고 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제 환자인 초혜 여사님은 아침밥에 섞어서 참기름과 소금을 조금 넣어 드십니다. 74살이신데 8개월째 다리 경련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 콩에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설탕이 마그네슘 흡수를 막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콩을 좋아하시지만 다리 경련을 없애고 싶으시면 단맛을 내는 것은 넣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이 발효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이 더 이상 마그네슘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발효는 그 일을 몸 밖에서 미리 해주기 때문에 드시면 마그네슘이 바로 혈류와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하고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첫째, 콩 선택. 일반 노란 콩이 아니라 검은 콩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은 품종은 겉껍질에 마그네슘이 43%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든 검은 콩을 달라고 하세요. 첫 주에는 정확히 200g이 필요합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게요. 둘째 발효 과정. 찬물에 콩을 3번 헹구세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아닌 유리 용기에 담으세요. 콩이 3cm 잠길 때까지 정수된 물을 부으세요.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고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두세요. 여름에는 6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피트산이 분해되고 마그네슘이 3배 더 잘 흡수되게 되는 핵심 시점입니다. 셋째, 조리 방법. 발효 후 콩을 물에서 건져 신선한 물에 정확히 40분간 삶으세요. 조리할 때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이 장벽에서 마그네슘 흡수를 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제가 환자들이 발효콩을 몇 달간 먹었는데도 소금을 너무 일찍 넣어서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 넷째, 일일 섭취량. 매일 아침 정확히 60g에 이렇게 준비한 콩을 드세요. 대략 밥숟가락으로 4숟가락 정도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노인들의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30%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섯째, 시간 규칙. 주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콩을 드세요. 빈속일 때 장이 미네랄을 최대 용량으로 흡수합니다. 배부른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제 보완적인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 배가 요소입니다. 콩을 먹고 2시간 후에 천연 해염 4분의 1티스푼을 섞은 따뜻한 물 300ml를 정확히 마시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해염에는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다리 근육이 경련을 멈추는 데 필요한 모든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십니다. 작년 가을에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매일 밤 새벽 2시에 심한 경련으로 잠에서 깨셔서 거의 걷지 못하실 정도였습니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딸의 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5일 만에 쥐가 나는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두려움 없이 매일 5,000보를 걷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평생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한 콩을 드셔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 외 모든 분들께는 이 방법이 완전히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장에 가세요. 서리태를 사세요. 72시간 발효를 시작하세요. 일주일도 안 되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리가 편해질 것입니다. 수면이 개선될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더 이상 밤에 넘어지실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40년간의 임상 지식을 이 간단한 단계들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께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활동성을 지킬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댓글에 내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하세요. 이 영상을 아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공유하세요. 갑작스러운 다리 쥐로 인한 위험한 낙상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오늘 실천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콩을 먼저 발효시킬 것이며 언제 이민준 박사의 방법을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다리쥐 해결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야간쥐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